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180석 슈퍼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가운데는요. 법조인 출신이 많습니다. 공수처를 비롯한 민감한 사법 이슈들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또 할지 주목이 되기도 하죠. 법조인 출신 당선인 중 한 명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연결해서요.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네, 선거 끝난 지 일주일 딱 됐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라서. 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에? 네, 요즘에는 국민들의 선택이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잠을 좀 설치고 있습니다. 예, 좀 가슴이 이렇게 좀 턱턱 막힌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딱 그 심정인데요. 선거운동 기간에 공약을 어떻게 좀 지킬까?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뭐 바른 정치, 그다음에 새로운 정치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바른 정치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 때문에 공부도 할 계획도 좀 세우고 어떻게 정치해야 될지 굉장히 좀 밤잠 설치고 있습니다. 와, 원래부터 김남국 당선인은 잠을 많이 안 자고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더 잠을 안 자겠다니 참 걱정이 되는데요, 건강이. 자,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공천을 받기까지 또 투표 직전까지도 엄청난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공천을 받고 그렇죠. 당선까지 되었는데요. 이제 공천 처음에 받는 그 과정 처음부터 당선되기까지 한 분 한 분 국민들의 도움이 없으면 당선이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논란이 될 때마다 국민들께서 지켜주셨고 김남국이 왜 당선돼야 되는지를 직접 설명해 주시면서 선거운동 과정에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발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뭐 LA, 뭐 일본, 뭐 여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안산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김남국을 설명하면서 여러 선거 운동을 도와주셨던 것은 정말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 외국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막 지원해 주시던가요? 네, 어제도 이제 당선 인사를 돌았는데요. 문방구 사장님께서 누구를 아냐고 하면서 어떻게 아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제가 직접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출연했던 방송, 제가 출연했던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꼭 뽑으라고 이렇게 지지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와, 문구점 주인 어른께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압력을 행사할 정도로 김남국 당선자에 대한 지지가 있었군요. 자, 그런데요. 선거 막판에 그 팟캐스트 출연을 이유로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시민단체에 의한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다른 출연진들도 어제 다시 추가 고발이 된 상태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지금 된 겁니까? 네, 우선은 이게 여성 비하 논란 팟캐스트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프로그램을 이제 설명드리면 이게 여성 비하가 아니고 저에 대한 비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연애를 못한다고 하면서 네. 다른 참여자들이 저에게 이제 연애를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여러 이제 설명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제가 논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고요. 또 잘못한 점이나 이러한 부분은 반성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그 계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 공인이 되었기 때문에 언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조심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선인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하루 만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게다가 이제 이 수사를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검사가 맡았다고 알려지면서 또 이 공정성 시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노영희 변호사님도 앵커이기 전에 변호사님이니까 잘 아실 텐데요. 네.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이나 사건별로 고소고발이 들어갔지만 24시간 만에 이렇게 수사를 수사 착수한다는 게 참 이례적인데 선거 당일날이 사실은 공휴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선거 당일날 24시간 만에 수사 착수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하루 종일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죠. 자막으로 방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조금 이상하다, 이례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게 담당하는 수사검사님이 윤석열 사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언론의 과도한 억측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김남국 당선자에 대해서 또 제기된 의혹 중에 하나가 이제 조국백서 논란입니다. 이른바. 조국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뭐 3억 원을 모금을 했는데 실제 그것들은
진행을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여기와 관련된 뭐 의혹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지금 설명하실까요? 네, 모금에는 제가 그 돈 관리라든가 모금에 직접 관여한 거 전혀 없고요. 예. 이제 필자로 이제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집필에 참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필진에 적극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이제 교수님, 기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공동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집필 작업은 계획에 살짝 이렇게 딜레이는 됐지만,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충실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아울러 이제 조국 백서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해당 내용은 조국 백서가 아니라 검찰 개혁 백서, 그리고 지난해 많은 국민들이 외쳤던 사회 정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남국 당선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국 프레임을 더 씌워서 얘기하는 분들도 좀 있으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또 아니다, 이거는 너무 한쪽으로 모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에게 그런 이미지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 조국 백서라고 하는 것은 저의 정치적 자산이면서 또 동시에 국회의원 김남국이 이런 어떤 검찰 개혁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자산이면서 또 동시에 저 혼자 할 문제가 아니라 이 검찰 개혁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검찰 개혁을 더 넘어서서 대한민국 발전과 민생을 챙기는 일을 해야 되기에 제가 또 넘어서야 될 한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넘어서야 될 한계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반드시 앞으로 계속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번에 여권 내에서 김남국 당선인을 비롯해서 여러 법조인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엄청난 그 빛의 속도로 진행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본인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검찰개혁의 마침표 완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지금 검찰개혁이 시급한 문제,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가 국회에서 하루빨리 논의가 되어야 되고요. 또 그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중소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소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 또 중소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여러 자영업자들 그리고 또 여행업, 숙박업 이러한 많은 산업 부분을 다시 지원하고 재건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생에 역점을 두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기본이지만 더 중요한 게 지금 경제, 민생, 안정 이런 것들이다. 본인이 거기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그 당선인에게는 이 얘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었다는 혐의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당선인이 기소가 되면서 어제 법정에 섰습니다. 업무 방해죄도 들어가 있고요. 사문서 위조 행사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기자들하고 그 앞에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정에 설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 검사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크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네, 검찰 개혁을 어떤 개인 검사 한 사람에 대한 문제 또는 정치 검찰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확대 해석하거나 아니면 검찰 개혁의 핵심이 그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검찰권이 가지고 있는 이 형사사법 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무소불위의 권한과 권력을 분산시키자. 그리고 검찰도 언제든지 수사받고 통제받을 수 있는 권력이어야 된다.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논하거나 아니면은 정치 검찰을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마치 검찰개혁의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검찰만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권력기관 개혁 작업으로서 검찰개혁 그리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검찰권이 또 비대해지기 때문에 경찰개혁 또 국정원 개혁을 함께 큰 틀에서
논의하고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 개인의 그런 기소 여부를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신데요. 네. 지금 좀 전에 언급을 살짝 하셨습니다마는 경찰이 너무 권력을 많이 가지게 된다 어부지리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경찰 개혁도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네. 어떤 방식으로 될까요? 네. 네, 이미 경찰권을 분리시키는 방안, 권한을 분리시키는 방안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경찰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라는 것이 하나이면서 또 동시에 이 수사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가지고 비대해진 여러 가지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면서 또 내부적으로도 경찰권을 권한을 분산시키는 여러 가지 제도, 법안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그게 구체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또 사실은 이제 선거 막판에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물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만은 채널A 기자와 이 검사장의 유착관계 논란이 나오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방송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검찰과 언론 간의 관계. 네, 이제 검찰이 정말 일부 큰 사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을 언론과 함께 유착되어가지고 이 문제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하거나 해결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직 이 검찰과 이 언론과의 유착 관계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바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만약 이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당 사람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 거취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제가 이해찬 대표님께서 그런 함구령을 내리신지 몰랐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해라, 민생 챙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당이 아니면 여당 아니더라도 어떤 당선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민심을 좀 제대로 읽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챙기는 거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21대로 넘길 것이 아니라 당장 20대 국회에서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추경안 통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적극적으로 빨리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열린민주당하고 선긋기를 분명히 한다 이런 생각이 제가 조금 드는데 맞습니까? 아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민생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이 워낙 최강욱 변호사님도 가깝고 친하기 때문에 선긋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민생의 문제에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지역구에서 68명이 당선됐다고 합니다. 비례까지 포함하면 85명 정도나 되는데요. 여권 내 세대교체, 또 청년 변호사로서, 청년 당선인으로서 어떤 변화를 본인이 기대하고 있을까요? 네, 이번에 초선 의원님이 68분이나 되고 거의 50% 이상이 여야 구분 없이 초선 의원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말 국회 바꿔라, 일하는 국회로 바꾸라라는 그 명령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치 개혁해야 된다라는 명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보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초선 의원들이 선수에 눌려가지고 올바른 말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번 국회는 정말 일하는 국회 돼야 되고 정치 개혁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선 의원들의 정말 소신 있는 발언, 힘 있는 발언, 눈치 보지 않는 그런 발언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발언이나 말만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고 정말 국회와 정치를 개혁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어져야 된다 봅니다. 출석하지 않고 의회 회기에 불출석하고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들은 세비삭감하고 징계하고 막말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정말 강도 높은 소환과
징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이 좀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우리 보이는 라디오, YTN 보이는 라디오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정들령님께서요. 김남국 당선인 목 관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경기 안산 단원구 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당선인이었습니다.